주제 3. 중증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세 번째 주제, 중증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관련해서는요,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특정한 챕터가 있지 않고요. 해당 주제에 대한 너무 많은 쟁점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좀 산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결정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의 지배 영역에 나오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해당 챕터가 창의성과 비교를 하자면 마거릿 보든의 여러 가지 주요 쟁점, 주요 개념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폴더에 세 번째 중증 치매 환자 의사결정 관련 자료 폴더에 들어가면 로널드 워킨의 해당 자료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에서 7장, 8장 부분을 올려두었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연명치료 중단 일반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치매 이슈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은 사실 7장에 많이 나와요. 자기결정권이니 그 사람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 그 다음에 생명의 어떤 소중함, 신성성이니 하는 그런 개념들이 7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7장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이 7장의 쟁점이 바로 8장의 치매 주제로 같이 옮겨가면서 그런 쟁점이 어떻게 다시 다뤄져야 하는지, 마치 지적재산권에서 재산권 일반을 다룬 다음에 특별히 지적재산권이 뭔지, 지적재산권 논의가 재산권 논의의 쟁점을 그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락사와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7장 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조금 보면 좋을 거예요. 바로 이 법률의 제정 배경에 이 이슈들이 다 다뤄졌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던 고민 쟁점들 보실까요? 1조를 보면요, 이 법은 호스피스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의 최선의 이익, 자기결정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통 이제 드워킨은 생명의 신성성, 생터티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여기서는 존엄성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이것이 그냥 목적 조항이니까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환자의 결정이 충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의 최선이 이익인지, 무엇이 자기결정 존중인지 관련해서 또 인간의 존엄은 또 뭔지.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드워킨이 다루고 있는 건 인간 존엄성 개념보다는 생터티,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한 것 아닌가, 내가 뭘 결정하든 나의 이익이 뭐든 간에 생명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법률을 만드신 분들이 드워킨의 개념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런 입법을 했습니다. 자, 이 생명의 지배 영역 7장 중요한 사례들 한 3개가 나와요. 하나는 릴리안 보이어스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죽는 것보다 실은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 두 번째, 자넷 에드킨스 사례는요, 치매인 거예요. 치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이제 자기 결정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됐죠. 우리 동일성이니 자기 결정,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였고요. 이분은 고통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낸시 크루전의 사례,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예요. 뭔가 스스로 결정을 실제로 밖으로 내뱉을 수 없어요. 이때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족들이 환자의 의사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을 때 환자가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원하는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다 조금씩 다른 생명을 중단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 이러한 종류의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좀 다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임상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결정의 문제예요. 사전 의료 지시서 같은 걸 써서 한 이 결정이 과연 효력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 건지, 주로 이제 사전적 지시라는 특정 제도가 없다면 생전의 어떤 유서 같은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생전 또는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유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예전에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웠던 무의미한 영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이에요. 이 경우에 김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데 가족들은 평소의 행실과 발언 등을 토대로 김할머니가 이제 연명치료 장치를 떼고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받아들여 줬는데, 또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그런 명백하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변 정황 같은 것, 남편이 먼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라면 가정적으로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건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걸 토대로 바로 해당 사례에서도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 또는 가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사례 있었던 이후에서 바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판결을 많이 반영하기도 했고 두어킨의 이론들을 많이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사결정 문제에는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 또는 두어킨 책에서는 미국인으로 나오겠죠. 한국인이나 미국인은 죽을 권리가 있는가, 헌법적 권리가 있는가, 헌법상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생전 유서를 존중하거나 승인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유서가 없더라도 친족 또는 의사가 보기에 이 환자는 저 베스트 인터레스트야 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은 좋은 주장인가, 국가가 이런 결정에 개입을 할 권한이 있는가, 당사자들끼리 결정했으면, 본인이 결정했으면 손댈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친족이나 당사자가 결정하더라도 국가가 너는 최선의 이익이 너에게 뭐 그게 아니라던가, 그 사람의 자기 결정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섭할 권한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거부할 수 있는 것, 그 사이에서 그러면 경계는 어디서 지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생명이 그냥 유지되지 않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것, 들어서 연명치료 장치 제거 이렇게 얘기하지, 안락사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안락사는 뭐 실제로 좀 죽임을 하는, 죽게 만드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연명하는 장치를 소극적으로 제거한 것이어서 죽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게 애매한, 모호한, 이렇게 애매가 아닌 모호한 경계가 있는데, 무엇이 것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것일 뿐인,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뭘 금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 옳다는 것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와 무관한 것인가, 결국 결정의 문제와 옳은 결정의 문제,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와 옳은 결정의 문제,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제기되는데요. 섬세한 이야기들은 생명의 지배영역 7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잡한 질문들이 제기되는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황은 크게 의식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인데 하는 결정,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식이 없어서 정신작용 자체가 없는 식물인간 상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도 있는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이제 치매 사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원칙들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각 원칙을 아무 때나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충돌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결정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자기 결정인지 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하고 최선의 이익이지만 생명 그 자체의 본엄이라고 하는 생터티의 문제, 이런 것들과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 하나의 상황에서는 그럴듯했던 원칙이 다른 사건에 적용해 봤을 때는 또 그럴듯하지 않다면 충분히 원칙으로 삼을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 가지 논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논점은,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가장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최선의 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결정이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은 이건 정말 특별한 것이어서 어떤 생터티를 가지는 것인지, 이런 종류의 이제 논점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이런 것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미국 판결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의 신성성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그걸 다 떠나서 최선의 이익이 근거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판결들에서도요.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슈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선의 이익에는 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것 말고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최선을 이익을 위한답시고 그 사람의 자기 결정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삶, 그런 사는 삶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에겐 더 좋은 의미에서, 더 괜찮은 의미에서 최선의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최선의 이익 이론이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이론이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드워킹은 잘 사는 것 얘기를 하고, 비판적 이익,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님이 좀 고통스럽지만 정말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을 좋아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분에게는 그런 삶을 유지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게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대충 섞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좀 조화롭고 이론적으로도 일관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드워킹의 전략이고 논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바로 잘 사는 것. 과제 작성 요령. 기말 논문 계획서. 마지막으로 기말 논문 계획서 작성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말 논문 계획서는 제가 양식을 올려놨고요. 해당 양식에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들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정하려는 주제 3가지 또는 자유주제 중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금 더 문장 형태로, 또는 좀 더 수식어가 좀 들어간 저작권의 어떤 지적재산권의 어떤 것에 대해서 토픽을 좀 적기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자 성명 소속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왜 필요한 것인지 배경과 필요성을 작성해 주시고, 네 번째로 어떤 쟁점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 그 이슈에 대한 좀 쟁점을 좀 찾아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예비적인 결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 바꾸셔도 좋은데 일단 예비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이 주제를 택했는지 예비적 결론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런 결론, 자신의 쟁점과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거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핵심 문헌을 하나 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당 문헌의 제목과 해당 문헌이 하고 있는 핵심 관련 주장과 그 주장에서 어떤 논증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되겠고요. 막 자세히 설 필요까지는 없지만 좀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2개 이상의 참고 문헌, 핵심 문헌을 포함해도 좋고요. 2-3건 이상의 참고한 문헌 목록을 좀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 논문 주제와 계획서 작성에 대한